안녕하세요.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목표하는 것을 이루어서 이제 제가 꿈꾸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이 채널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채널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는 정말 돈 버는 방법,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채널들을 보다 보면 정말 목표도 다 각기 다르고, 그 모습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좀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책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경제적인 자유라는 표현이 나왔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표현을 받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막연하게 그 책을 제가 읽었던 나이가 아마도 한 29살? 아니 30살 초반이었을까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막연하게 제가 40살이 되면 한 10억 정도를 모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24평짜리 아파트가 1억 초반대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 거의 꿈 같은 돈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마 10억이었으면 꼬마 빌딩 하나 정도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꼬마 빌딩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었느냐? 사실은 그때 그 목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네, 회사 다닐 때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에 잡힐 만한 목표를 세우면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해오던 방법들을 그냥 조금 더 개선하는 선에서 멈추고 만다. 하지만 도전적인 목표를 주고 나면 그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다시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사실 회사에서도 그런 높은 목표를 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회사 일보다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제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요. 그 목표를 세우고 당연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경험하시겠지만, 매년 내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매달 실적을 체크를 하고, 실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개선을 해서 이걸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중장기 계획이라는 걸 또 세웁니다. 한 5년 정도, 10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도별로 얼마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이익은 얼마 정도 내겠다, 이런 목표들을 만들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계획인데, 사실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인데, 내 인생 계획은 내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다음 어떤 삶의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하버드 대학교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던 졸업생들의 졸업 후 25년이 지난 다음을 비교를 해봤답니다. 근데 졸업하는 시점쯤에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고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목표를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목표점, 갈 수 있는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야만 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던 차에 보험 설계를 하시는 설계사분이 저랑 이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앞으로의 인생 계획과 뭐 이제 연금이나 뭐 이런 생명보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컨설팅 해주시려고 저랑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미팅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연도별로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저희 와이프가 몇 살이고 애들이 몇 살이고 그때가 몇 년이고 그때쯤 되면은 애들이 대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고 그때쯤 되면 목돈이 들어갈 거고 제가 은퇴하는 연령은 언제쯤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한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근데 이거를 왜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분이 해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엑셀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몇 년도에는 제가 몇 살이고 와이프나 애들이 몇 살이고 애들이 뭐 언제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고 언제쯤 되면 제가 은퇴를 하고 그때쯤 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엑셀로 아주 간단한 표로 만들어서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때쯤까지는 이 정도는 뭔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목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제 목표들을 이제 쪼갰던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뭐 공부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공부를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로또를 당첨시켜서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뭔가 지금처럼 요즘처럼 좋은 책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경제신문을 구독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경제신문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서적들이나 재테크 서적들이 눈에 띄면 매달 지금도 거의 월에 한 권 이상은 무조건 그런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 시간들을 무조건 그 시간만큼은 제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회사가 위치를 옮기면서 출퇴근 시간이 거의 3시간에 달하게 됐는데 그 3시간 동안 이제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서 있는 시간에는 유튜브를 보고 이제 왕복 거의 2시간 정도는 온전히 책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내공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단축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게 최근 정말 2, 3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좀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런 유튜브나 책들의 도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쨌든 그런 공부 방법들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을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유태인들이 보면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그렇다 보니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또 아이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정말 좋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자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과 투자를 하게 하는 법들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끔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애들한테도 뭐 설날에 세뱃돈을 받는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용돈을 받은 것들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 저축뿐만 아니라 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관심들을 자꾸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잘 먹혔는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 편에는 근로소득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물론 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보면 사업소득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DNA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근로소득과 이제 자본소득, 저희가 근로소득은 굉장히 신성한 거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배웠지만 물론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것들을 잘 모아서 또 자본이 소득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러니까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자본이어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자본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자본가가 되어야 주인으로 살 수 있고 그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자본소득을 어떻게 하면은 늘려갈 수 있는지, 물론 한 방에 확 뭔가 커질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